Dream Tower. 이 재개발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냉각기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의 여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가도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고 지가가 하락이 되면서 거래량 자체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자체만 봤을 때에도 이런 거래량 자체가 없으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거래량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적인 혜택을 이제 부여를 하면서 이 거래량 회복을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제 완화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가 됐지만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항목을 보게 되면 바로 취득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규제 완화가 어떤 게 이루어졌고 취득세 부분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취득세 완화 방안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동시에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세금이죠. 중과 이제 다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종목과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스 머리 기사 말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따왔는데요. 보시면은 흔들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연장이 해당.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를 줬습니다.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세율만 납부를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어떻죠? 굉장히 안 좋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24년 5월 달까지 1년 더 연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 여야 종부세 완화 합의, 2주택자 중과세 폐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그 종부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가 거의 2주택자 이상부터는 종부세를 거의 다 납부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중과가 되면서. 그런데 이 2주택자죠. 2주택자는 중과를 이제 폐지를 한다 확정이 났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가구 1주택자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죠. 지금 현재 11억에서 1억에 상향이 돼서 12억까지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제 금액이죠. 기본 공제 금액도 6억입니다. 기존까지는 6억입니다. 현재 이제 6억이고 이게 상향이 됐는데 얼마? 바로 9억까지 상향이 됐다. 우리가 2주택이죠.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9억까지는 기본 공제로 면제가 되고 그 이상부터 기본 이제 세율이죠. 기본 세율로 종부세를 납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은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만큼 2주택까지는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왜? 이제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오늘입니다. 오늘 날짜로 이제 배포가 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정부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이렇게 발표가 확정이 났습니다. 오늘부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취득세 이제 중과 완화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주택은 동일합니다. 1%에서 3%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2주택이죠.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매수하면 지금 어떻죠? 취득세가 1주택에서 2주택이 넘어갈 때는 8%의 이제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완화가 됐죠? 몇 프로로? 기존과 이제 동일하게 1주택과 동일하게 1%에서 3%로 동일하게 이제 취득세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주택이 넘어갈 때는 기존에는 몇 프로? 바로 12%였죠. 이게 완화가 됐습니다. 몇 프로로? 바로 6%로 50%가 줄어들었습니다. 12%에서 6%로 완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하고 이제 4주택 이상부터는 동일하게 6%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3주택이 넘어갔을 때에는 4%, 그 다음에 법인하고 4주택이 넘어갔을 때는 동일하게 6%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바로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는 법률을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서 바로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률 개정은 내년 2월 달에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이 되고 나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12월 21일로 소급 적용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하셔도 된다. 그러면 취득세가 낮다. 정부 보시면은 부동산 부양책은 바로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은 이제 3단계죠. 양도, 보유, 마지막 오늘 발표가 된 이제 취득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드렸죠. 양도세도 1년간 유예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도 중과세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취득세도 중과세 폐지가 됐습니다. 양도세 1년 동안 중과 유예, 그다음에 보유세, 취득세 다 중과가 폐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죠. 다주택자 분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아예 거의 뭐 안 나오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이런 중과 제도를 거의 없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완화가 됐습니다. 어떤 게 완화가 됐느냐? 주택임대 사업자 세금 혜택도 부활이 됐습니다.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많은 혜택들이 있었지만 거의 축소가 돼서 없어지다시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도 부활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런 소형주택이죠. 소형주택의 거래량 자체가 크게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죠. 주택임대 사업자도 아파트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이렇게 다양하게 세금 혜택을 이제 부여를 했지만 중과 제도를 이제 폐지를 했지만 지금 거래량 자체가 크게 살아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크게 살아나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종목은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크게 살아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가가 이제 하락이 될 것이다라는 심리가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하락이 된다는데 누가 이런 아파트를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형 주택 바로 재개발 쪽 투자 종목, 재개발 쪽으로는 거래량이 살아날 수는 있을지언정 아파트 거래량은 그만큼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이제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나 다양한 이렇게 완화 방안이 나왔을 때 주택을 취득을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드냐? 바로 미래 가치만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지역.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 지역은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이제 제가 보도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도 자료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정비구역, 용산 등 침체기, 장기적 유망투자처 손꼽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동산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 침체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만 계속적으로 침체기를 걷는 게 아니죠. 분명히 금리 하락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 진입해야 되냐? 그때 진입하면 늦습니다. 왜? 지가는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고수분들은 이렇게 이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지가 어떤가요? 지금 하락기를 걷고 있습니다. 완벽한 저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완벽한 저점은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부동산 경력 40년, 50년 된 분들도 완벽한 저점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그만큼 용산의 미래 가치는 정말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용산에 이제 대표 개발 호재가 있죠.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죠. 용산 민족공원 중심으로 봤을 때 바로
동층 라인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요번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이 동층 라인이 묶였습니다. 이 동층 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 한남 뉴타운이죠.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이태원 역세권, 위쪽으로는 이제 해방촌이라든가 이제 후암동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중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한남 뉴타운의 경우는 너무 고액이죠.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산가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소액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태원 역세권도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고요. 해방촌의 경우는 남산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이고요. 그렇다면 동후암동 이쪽 지역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 동후암동이라든가 아니면 이태원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정말 미래 가치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쪽 동층 라인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용산 안에서도. 그럼 두 번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홍제 역세권 지도상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도상만 봐더라도 정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홍제 역세권 지금은 이제 3호선 단일 노선입니다. 3호선 단일 노선이지만 바로 강북 횡단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2028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고요. 이 홍제 역세권 위쪽으로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진상가라든가 이제 인왕시장 개발 계획도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이제 수요가 뒷받침이 될 거고, 교통의 호재가 있고, 여기 안에서도 정말 노후도가 심각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개발 가능성까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어떻게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유진상가, 인왕시장, 강북 횡단선 정말 이쪽 이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가는 우상향할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동의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중순부터 걷었는데 동의서가 굉장히 높게 이제 거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도 보시면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도 굉장히 심각하다. 제가 이제 손님분들이죠, 고객분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현장을 가보면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할 정도로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개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만큼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가성비라는 말 굉장히 이제 좋죠. 이제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가성비라는 단어인데, 이쪽 지역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세금적인 혜택 보시면서 임대사업자 내시면서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미래가치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전략만 정말 잘 짜면은 세금적으로 혜택 보시면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대출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여파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 어떤 투자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될까?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접근하셔라. 고액으로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 입주권 받으시면 정말 시세 차익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은 재개발, 그 다음에 소액으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역으로 봤을 때 용산 지역과 홍제 역세권에 승부를 거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상 이제 앞으로 뭐 한두 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부동산 시장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정부에서 다양한 세금 혜택이죠. 이런 규제 완화 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면 얼마든지 세금적인 혜택 보시면서 갭 투자죠. 갭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금리 인상 여파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